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료조직론이라고도 우리 흔히 통칭하는데, 많이 부르는데, 분류론하고 목록론 두 개를 합한 것은 이제 자료조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에서는 자료조직 관련 내용을 진행하면서, 죄송합니다. 자료조직 내용 지원을 하면서 일단 분류랑 목록을 이제 구별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는 첫 시간으로 뭘 할 거냐면 일단은 어떤 식으로 나왔었는지도 기출 경향 분석을 좀 해봐야 되고요. 기출 문제 풀이까지를 하려면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별도로 이제 강좌를 만들어야 될 판이라 일단 어떤 문제들이 나왔다, 어떤 이런 정도의 분량에 이만큼을 해야 된다, 어느 분야도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좀 있어줘야 돼요.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좀 할 거고, 이제 경향 분석하고 함께 진행을 할 거고요. 오리엔테이션이라 할 건지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 강의는 이건 아래 한글 화면이니까 입력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첫 시간에는 이제 그 경향 분석을 할 거고요. 경향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분류 이론. 일단은 분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목록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분류 첫 시간에는 이론을 쭉 진행을 하는데 아마 역사 정도까지 진행될 겁니다. 역사. 이거 안 나올 가능성도 높은데, 안 나올 가능성도 높은 분야인데, 나올 기출 빈도가 높지 않다는 얘기죠. 안 나온다기보다는 기출 빈도가 높지 않은 과목이라서 저도 이거를 넣을까 말까도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허를 찔릴 수 있는 영역이고요. 실제 분류 작업을 할 때 내가 이제 아는 만큼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시험 문제를 해결할 때 해결하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관련 설명을 하기에는 조금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빈출 영역이라기보다는 빈출 영역이라기보다는 좀 말이 꼬이네요. 빈출 영역이라기보다는 알아두면 좋은 영역. 조금 비중은 낮춰서 보셔도 됩니다. 부담을 좀 줄이시고 그렇게 가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몇 강을 좀 진행해 볼 생각이에요. 한 5강 정도가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인데, 일단 기본 한 5번 정도를 진행해 볼까 싶긴 합니다. 큰 덩어리로 5번이에요. 아마 동영상으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이제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게 이제 몇 번의 덩어리가 크게 이렇게 체감은 못 하실 거예요. 제가 강좌가 그냥 각각 끊어져 있으니까. 아마 제 옷이 5번 바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강의 진행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일단은 강의 노트를 이 강의 노트에 대한 부분 자꾸 많이 물어보셔서, 먼저 하고, 강의 노트 후에, 강의 노트를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론서 서브 노트라고 할게요. 이건 이론서를 합시다. 이론을 리딩을 합니다. 이런 리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강의 노트 보고 이론 리딩하고. 그러면 이제 최소한 2회독 효과가 나요. 2회독 효과가 나는데 제가 이제 이거는 읽을 때나 강조점은 바꿀 겁니다. 진행하다 보면 이제 강조점이 좀 바뀌거든요. 강조점은 당연히 기출 분석에 근거한 방식대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강의 노트는 어떻게 생겼냐면 아마 이렇게 생긴 강의 노트를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생긴 거. 이제 가끔 뭐 제가 이제 사례라든가 예제 같은 걸 보여드릴 때 이런 걸 이제 사용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이런 걸 사용하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노트를 가지고 이런 이제 그 강의 자료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 보면서 일단 설명을 드려요. 이건 이제 설명용이고 뼈대 잡기용입니다. 설명과 뼈대를 요거를 잡은 다음에 그래서 강의 노트는 설명과 뼈대, 이론은 이제 살붙이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그 오만 많은 방법론이 판을 칠 겁니다. 제가 보니까 이명처럼 또 이러고 하지 않으면 안 돼, 저거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별로 없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참 많아요. 뭐 단거나 시켜야 된다, 뭘 봐야 된다, 뭘 봐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공부는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해서 뭐 이걸 정리하고 싹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 될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고요. 단순하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단순하고 심플하게 움직이는 게 복잡한 머릿속을 깔끔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냥 단순하게 만드세요. 단순하게. 일단은 강의 노트 만들고요. 강의 노트 보시고, 강의 노트로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뼈대를 잡는 거예요. 뼈대, 그 다음에 이해를 뼈대로서 이해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론서 이제 이론을 읽는 거죠. 이론서, 뭐 제 교재도 그렇고, 교재도 이론서에 해당할 수 있고, 각 선생님들 기본서들 있죠. 기본서 같은 거.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론서 리딩이라고 하는 거는 교재와 기본서, 요것들이 해당합니다. 이게 살붙이기예요. 살붙이기. 네. 살붙이기라고 이제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살을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풀이로 당연히 뭐겠어요. 살을 왕창 붙여놨으면 다듬어야죠. 다듬기입니다. 조각품을 만들 때 이렇게 하거든요. 내가 뭔가 모양을 제대로 만들어야 돼요. 내 머릿속에 지식을 어떻게든지 뭔가 만들어 봐야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뼈대 잡고, 그 다음에 살 붙이고, 살에서 내가 여기가 디테일하면 그 다음 디테일이 점검이에요. 여기가 디테일하면 부족했구나. 여기가 조금 더 보강이 돼야 되겠구나. 멀리서 봤다가 가까이서 봤다가.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모양새를 만들어서 조화롭게 완성을 시켜나가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강의 노트 안에서 내가 이 내용은 이런 거구나라는 거 감을 잡고, 두 번째는 이론서로서 연습해보고, 살 붙여보고, 문제 풀면서 다듬어 보는 거예요. 근데 자료 조직은 이 문제풀이 비중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문제풀이도 이제 이 자료 조직 같은 경우에는 실습 위주거든요. 실습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실습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서 제가 이론을 리딩하면서도 중간중간에 실습을 할 거예요. 실습 비중을 높일 겁니다. 이론은 간단하게 점검하고, 그 다음에 실습 비중은 쫙 높여가면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가끔 그런 질문 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실습은 얼마나 하나요? 뭐 실습이 많은데 이론만 해선 될까요? 뭐 이런 거 물음하시는데, 저도 알아요. 실습 비중 높은 거 알고 실습 중요한 과목인 거 알기 때문에 그냥 이론만 냅다 달리진 않을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실습은 당연히 다루면서 갑니다. 자, 그럼 이제 실습 위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막바지쯤에 기출 해설 정도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원별로 기출 해설 정도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기출 해설 강의는 뭐 별도로 다른 강좌 형태로 기출 문제만 따로 별도로 구성을 할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여기서는 그걸 다루는 방식으로 같이 함께 이론과 함께 다뤄줘야지 전달 효과가 크거든요. 그거를 같이 진행하는 방법으로 해볼 예정입니다. 항상 이제 이론 강의가 끝나고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될 거냐면, 보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기출 경향 분석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 지금 내가 풀 수 있는 거 확인. 내가 풀 수 있나?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출 문제를 지금 당장 못 풀면 내가 떨어질 것 같단 말이에요. 부담 갖지 마요. 아직 난 공부하지 않았어요. 나는 아직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출 가지고 너무 힘들어, 답을 찾기 위해서 너무 고생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저도 옛날에 처음에 분명히 임용 강의라는 걸 준비하기 위해서 처음에 봤던 게 뭐였냐면 기출문제였거든요. 근데 임용 강의를 준비할 때 처음에 기출문제를 봤는데, 그 기출문제는 제가 뭐 대학원을 나오고 공부를 했어도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나와요. 제가 책을 통째로 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찾고 나서 이제 내가 답을 찾았어요. 이제 여기서 나온 거구나 하고 답을 찾았어요. 답을 찾았으면 내가 강의를 잘 할 수 있을까? 아니거든요. 내용을 알아야죠. 답을 찾는 거는 마음의 안정을 위한 거고, 좀만 참으면 내용을 알고 이 답을 풀게 됐을 때 그 느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기출문제 분석이 중요하다 뭐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 중요해요. 중요하죠.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보는 게 중요하지 답이 뭔지를 아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처음 시작할 때는 그 답은 시험장에서 맞추는 거지 분석할 때 맞추는 게 아니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우리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조급하지 말자. 오리엔테이션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조급하지 말자입니다. 자료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 과목은 제가 요 말은 좀 기억해 주세요. 전문 지식으로서 이건 훈련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전문 지식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예요. 그쪽 전문 분야에 판단이 잘 되도록 훈련된 지식이란 말과 같은 것 같아요. 의사들도 어때요? 의사들도 뭐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그 사람을 볼 때 분석하는 능력이 훈련된 거고요. 그렇죠? 교수님들도 전문가잖아요. 그죠? 교수님들도 본인들이 연구하는 대상을 어떻게 분석하고 연구 방법을 짤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에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도 사서교사로서 학생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지, 자원을 체계화시킬 때 어떻게 할지, 그런 것에 훈련된 사람들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과목, 다른 과목들은 뭐 모르겠어요. 다른 과목이야 뭐, 이론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거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다른 과목도 훈련된 지식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실습의 비중과 실제 적용 능력이 필요한, 훈련된 지식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목이 바로 이 과목이에요. 그래서 시험도 계속 실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시겠죠? 전문가로서 뭐 내가 정보 자원의 전문가로서 어떻게 체계화시키고 어떤 식으로 배열을 하고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찾을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기본 지식이 될 만한 것들이 이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훈련에 대한 것을 두려워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습은 언제 해봐도 똑같아, 뭐 언제 해봐도 어려워요, 뭐 이렇게 이게 답이 아닌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요 훈련 양이 문제예요. 훈련의 양. 훈련 양이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양을 훈련할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많은 양을 훈련할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서들 있죠? 기본서들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서라고 해서 추천해드린다고 한다면 잠깐만요. 요런 책들이 될 수 있겠죠. 요런 책들. 요런 책들은 제가 이제 뭐 최근에 이거보다 더 나중에 최근에 나온 것들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책들이 되게 좋은 책들이라고 보거든요. 네,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 책들이기 때문에, 많은 걸 봐도 좋고요. 하지만, 많은 거를 이 중구난방 이것저것 봐서는 안 돼요. 하나를 콱 잡고, 아까 얘기했듯이 뼈대를 잡아야 돼요. 콱 잡고, 그 다음 단계, 이런 나머지 것들로 살을 붙여야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어떤 식으로 내가 풀어나가고 해결을 할지에 대한 연습들은 각 선생님들의 조금씩 다른 하나의 대상을 통한 하나에 대한 설명이지만 조금씩 다른 관점들과 해석의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이제 체화시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KDC 특히 이제 분류 같은 경우에는 KDC나 DDC를 보시기가 실제적으로 힘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힘들죠. 그래서 KDC나 DDC를 어떻게든지 한번 직접 보면서 연습해 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졸업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가셔서 이거 연습해 볼 수 있도록 제가 KDC나 DDC를 좀 볼 수 없겠습니까? 라고 학과 선생님들한테 요청을 하면 선생님들이 나가라 그러겠어요? 공부하겠다는데 제자가 와서?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조금씩 활용하는 방법을 토의를 얘기를 해가지고 분류나 목록할 때는 이제 그 실제로 책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 해야 훨씬 더 이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을 키우시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제가 추천하는 내용입니다. 공부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좀 불편하게 해야 돼요. 편하게 공부하면은 그건 공부가 안 됩니다. 예. 제 10년 넘게 하면서 느낀 건데, 좀 불편함이 있어야 되고, 계속 그 불편함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야 돼요. 예, 불편함으로 자극을 받아야 돼요. 언제 이거 KDC 다 뒤지면서 찾아. 문제 이렇게 쭉 나와있는 거 이것만 보면 되지. 요 생각하는 순간 공부가 안 되기 시작해요. 편한 길을 찾는 순간에 공부가 잘 안 돼요.
왜냐면 있는 것은 제시된 거는 볼 수 있지만 그 이면의 것을 내가 상상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이면의 것에서 만약에 나왔다. 그 밭 뒤쪽에서 나왔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힘든 부분이 있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잔소리 잠깐 하고요. 잔소리 잠깐 하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경향분석에서 분류 이론 역사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 기타 분류표 여기까지는 별로 이렇게 실습할 게 없어요. 그냥 단순형으로 나왔을 때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천국이호부터 시작될 거예요. 천국이호도 실습 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KDC, DDC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실습 영역, 실습과 함께 이론을 한 번씩 훑어나갈 겁니다. 가능한 실습 비중을 높일 거예요. 많이 높일 건데 이 교재 구성도 그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지금 만약에 시간차가 있어서, 교재를 미리 받아보시지 못하는 경우에는, 프린트물로 우선 배포가 선 배포가 되고, 제작 기간 동안은 이 프린트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끝나게 된다면, 전 항상 그렇게 해왔거든요. 항상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은, 교재를 만드는 시간하고 개강하는 시간하고 이렇게, 교체가 돼서 막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완성이 되면은 뭐 파일은 차차 이제 점점 내려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거나 그렇게 될 예정이니까 감안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떤 식으로 그럼 자료 조직이라고 이제 지금부터 얘기할게요. 분류의 비중이나 목록의 비중이나 어떻게 생겨 먹었나 여기서 지금은 이제 분류만 할게요. 분류에 대한 내용인데 전체 비중을 한번 따져봤어요. 전체 비중을 한번 따져봤는데, 자,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분석을 한번 해봤거든요. 최근까지 자료를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지금 모 대학교에 이게 특강 갔을 때도 썼던 자료이기도 합니다. 보강을 해봤는데 비슷하더라고요. 비중 자체가. 일단 분류 목록만 보죠. 저는 이제 보통 객관식화 됐던 적 있었죠. 2009학년도 시험부터 객관식으로 바뀔 때, 그때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 문헌정박 사서교사 임용시험에 어떤 교수님들이 시험을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냈었구나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각성이 있었던 시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 선생님들 잘못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때가 이제 비중을 좀 다시 좀 잡고 생전 처음 보는 논문에나 나와서 볼 수 있었던 문제, 아니면 특정 학교에서만 강의했던 내용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객관적 출제 기준이 필요했었고, 어디서 어느 만큼의 뭐 출처, 한 책에서만 몰아서 내지 않고 뭐 이런 식의 출제의 어떤 객관성, 뭐 이런 것들이 좀 담보되기 시작했던 시점. 그 다음에 출제의 범위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고르게 분포하게끔 만들 수 있었던 시점쯤 되는 곳이 이제 2009학년도 객관식 문제부터였어요. 그건 이제 기출 분석할 때, 기출 문제들 한번 리뷰하실 때 보시면은 느낌이 좀 다를 겁니다. 그랬었는데, 이제 분류 목록 이 과목과 어떻게 성격 구분을 좀 했었어요. 보통 우리는 비교수 교과잖아요. 강의를 하지 않는 교과이기 때문에 비교수 교과를 하는데, 선생님들도 그때 처음에 공청회 자료를 지금은 이렇게 구별하지 않지만 저는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할 겁니다. 그 구분이 나름 이제 부르기가 편해요. 5과목을 통칭해서 이렇게 부르기가 쉽지가 않아서 교과 내용학이라는 것과 교과 교육학이라는 걸로 나눠서 이제 구별을 했어요. 근데 분류, 목록, 정보봉삭, 정보검색, 도서관 자동화 요 5과목은 교과 내용적 측면, 학문 교육과 내용적 측면이고, 요건 교과 교육적 측면.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성격을 구분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구별하지 않는 것 같기는 해요. 제가 한번 출제 들어갔다 오셨다는 선생님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한번 여쭤봤더니 그렇게 구별 안 하는 것 같은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거고 나는 그렇게 부르기가 편하니까. 자, 다시 분류 목록은 교과 내용학이라고 부를 만한 그 과목들 중에 비중이 이래요. 그러니까 교과 내용적 측면에 해당하는 과목의 비중은 이런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봉사, 검색, 도서관 자동화나 요 과목들은요, 문제 스타일이 서답형.
짧거나 간략 기술 정도 수준으로 많이 나와요. 아예 안 나온, 서술형으로 안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 그런 식으로 나오고, 분류 목록은 거의 실습형 내지는 단순 서술형. 아주 짧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건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구성이. 근데 분류 목록은 항상 꾸준해요. 이게 안 나올 수도 없고, 그리고 항상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이런 식으로 항상 나와요. 출제 비중이 항상 일정하고, 그 다음에 과목 배점 비중도 다른 정보 검색보단 조금 낮거나 비슷한 분위기. 그쵸? 그래서 요 녀석 분류 목록 이 자료 조직에 해당하는 과목의 비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난이도도 좀 있게 나온 편이기도 하고요. 난이도를 높이려면 끝도 없이 높일 수 있는 게 이 과목이에요. 그리고 이론적 지식이 없으면은 난이도란 뭐랄 얘기하기도 힘든 과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과목도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었고, 뭐 이 데이터는 옛날 과거 시험의 데이터를 비교해서 이렇게 분석해갖고 만들어진 거예요. 몇 번 문항이 어떠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든 건데,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요. 일단 여기서는 이 데이터를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합격한다 떨어진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그래프가 나오게 된 근거를 잠깐 보여드린 겁니다. 이렇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꽤나 비교적 정보봉사론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분류 목록입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나왔던 시험들이 어떤 문제로 구체화돼서 나오는가 보죠. 옛날에 이제 이 단원별로 한번 배치를 해가지고 강의를 한번 진행을 해봤거든요. 단원별로 해봤는데 분류 이론민 역사 이제 오늘 진도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이번 타임 진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분류의 개념과 원리 여기서는 뭐 이게 이제 몇 년도치냐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분량 아니 2010년 아니다 죄송합니다 2006년부터예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단원별로 기출문제를 정리해 본 거예요. 지금은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답 해설 안 할 거예요. 여기서는 1시간 동안 못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얼마나 나왔나, 어디 부분이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놓은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분류 개념과 원리에서는 별로 안 나왔는데 여기서도 나올 게 있어요. 있기는 내포, 외연 이런 주요 개념들이 있어요. 구분, 분류 뭐 이런 거 주요 개념들 그게 좀 건드려질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지 분류, 서가 분류, 학문 분류, 문헌 분류 요게 일단 기본 뼈대예요. 이쪽에서는. 그래서 뭐 분류표의 종류, 원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필요성 이런 거에서는 학문 분류, 문헌 분류, 서지 분류, 서가 분류 이런 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가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책에 교수님들 책에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공부하다가 되게 관점을 잘 잡으셔야 되는 지점인데 기본서가 여러 가지 책들이 있잖아요. 기본서가 여러 가지인 책에서는 여러 책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 책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얘네가 공통적으로 나와요. 그것들 제가 많이 반영을 해놨으니까 교재 보실 때 좀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분류표의 요건과 종류, 그다음에 여기서 분류 기호의 요건이죠. 2007년도 이게 이제 옛날이에요. 이런 문제들 잘 보면 잘 보세요. 2009년과 2008년 1단계. 2009년에서 뒤에 또 한 몇 년 지나서 이제 주관식으로 바뀌잖아요. 2단계. 이게 몇 단 변신하는지 보세요. 특히 기점은 어디냐면 2008년과 2009년 문제의 스타일들의 그 기점이에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물어보고 있는가. 자, 요거는 나올만 하다 싶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후에도 서답 이런 식의 문제가 2007년이니까 지금 10년 지난 문제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래도 가능한 어느 정도 개념을 알고 있는가의 측면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였죠? 자, 근데 2009년에서는 되게 간단하게 건드려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객관식이니까, 객관식에서는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분류 체계를 알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이 이 사부 분류 이거 한자 읽는 거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건 나올 수 있어요. 사부 분류는, 공무원 쪽에서는 정말 많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재밌는 거는, 공무원 문제를 출제하는 교수님하고 임용 문제를 출제하는 교수님이 다르냐 이거죠. 같거든요. 임용 출제하는 선생님이나 공무원 출제하는 선생님은 같아요.
그러면 출제 분야가 어떻게 될까요? 비슷해질 수 있어요. 당연히 비슷해집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이제 그 객관식이 처음 도입됐던 시기고 출제 범위를 정확하게 역사 쪽에서 또 내야 되는 것이었었기 때문에 건드려졌지만 이게 그럼 아예 안 나올까 싶었는데 또 뒤에 가다 보면은 왠지 또 나올 것 같은 뭐 힌트를 준다 해야 되나? 그런 기미를 보여요. 살짝.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우리가 이 시 같은 거 이거 지금 아무런 그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쵸? 이 시 지금 쓰지도 않는 거고 미완성 분류표라고 했는데 그래도 나와요. 그래도 이런 식이 건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안 나온다 이거 더 이상 개정 안 되니까 필요 없어. 의미 없는 것 같아. 이렇게 건드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배점 비중이 낮더라도 고득점 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넓게 공부해놔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넓게 보셔야 됩니다. 대신에 아주 너무 디테일함까지는 이제 제가 배제할 거예요. 이제 진행을 할 때. 그래서 이것까지 봐야 돼요. 제가 그 말이 제일 싫거든요. 특히 임용에서는. 여러분들 공부할 거 많은 거 알아요. 8과목이나 되기 때문에. 제가 어디까지를 일단 보는 게 이렇게 좋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가이드를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한번 나왔었고, 또 사고전서 종목. 보세요. 이거 뭐 같아, 이거. 명칭 써라 이런 거 나오죠? 2017년도 기출이에요. 역사 안 나올 줄 알고 이거 넘어갔던 사람들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빵부, 기영, 무슨 부. 그쵸? 근데 이제 이거 쉽게 낸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거 한자니까 좀 어렵겠다. 그죠? 부의 명칭과 괄호 안에 니은에 해당하는 분류법의 명칭을 써라. 이거 보고서 이게 무슨 분류표인지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웃기는 건 이게 여기 나왔던 거 지금 어디서 많이 봤죠? 여기 나왔던 거예요. 밑에 있는 거 아까 해리스 거잖아요. 이거 사고전서 종목이잖아요. 이놈하고 객관식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주관식으로 변신한 거예요. 어떤 맥락인지 알겠죠? 그냥 안 나올 거야 라고 미리 예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알아두자. 이게 딱 주류표를 보면 이게 뭐랄까 이 정도까지는 나오겠구나. 네, 그 선을 걷고 버리지는 말자. 이런 태도를 유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 주요 분류법. 잘 안 나올 것 같았지만 종합적으로는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출에서 2010년도 기출 때도 객관식 시대죠?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정말 많이 안 나왔었는데 만약에 저보고 주요 분류법에서 뭔가를 좀 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출제를 한다고 한다면 UDC랑 CC에서는 낼 게 있어요. LCC는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이거 너무 공무원틱한데? 이런 느낌이 들긴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곧 짚어드릴게요. 짚어드릴 텐데 차차 보도록 하고요. 물론 그건 빈도수 높게 나왔던 겁니다. 다른 시험, 공무원 시험 같은 데서는 빈도수가 매우 높았던 지점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건 같이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가끔 공무원 시험의 선행지수가 임용시험인 경우가 있고 임용시험의 선행지수가 공무원 시험인 때가 있었어요.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컨셉이 임용시험에 나온 게 있었고 임용시험에서 나왔던 게 어느 날 공무원 시험에 나온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다 보니까 이게 교차되는 지점이 꽤 있구나. 왜냐면 아까 얘기했죠? 선생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요. 임용 출제랑 이렇게 분신술 쓰는 거 아니거든요. 한 명이 분명히 2개 동시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출에서의 교차 과정에 대한 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청구기호는 주로 저자기호법이 나오죠. 당연히. 저자기호법 나오고 카터센본도 나오고 카터센본이 많이 나온 편이었던 것 같아요. 이재철표도 당연히 나오고 주관식으로 이렇게 팍 나오는데 이때 이 문제는 여기 하긴 옛날에 말도 많았던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풀라고 이런 느낌이 드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게 답인데 이 맥락 내에서는 이게 아닌데 이럴 수도 있고 그쵸? 보면은 여기는 이제 객관식이니까 그래도 좀 고르기가 편하겠죠. 위에는. 근데 밑에는 이거를 그냥 주관식으로 훅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어지간히 훈련이 안 되면 이걸 해놓고도 불안해. 예, 충분히 불안해할 수 있죠.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자, 다 볼 거고 또 다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객관식으로 나왔던 시절 2012년도 이것도 객관식인데 이거 상당히 난이도 높였어요. 들어온 순서까지 맞춰가지고 배열하시오가 나왔으니까 이게 주관식으로 나오면 이제 훌륭해지겠죠?
그래서 천고기호는 쉽게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쉽게는 안 나오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종합적으로 물어보고 아예 안 나오는 영역은 아니고 빈출되는 분야, 아주 빈출은 아니에요.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가고 있냐면 분류하고 천고기호까지 해라 이렇게 가고 있어요. 분류하고 천고기호까지 매겨봐라. 그러니까 이제 더 종합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진짜 종합 능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정보자원의 체계화의 진짜 종합 능력으로. 자, 그 DDC로 이제 DDC 쪽으로 한번 가보면 역시 실습 비중과 단순 비중. 그러니까 실습 문제를 하더라도 여기에 어디서 온 거냐? 이렇게 빈칸에다가 이렇게 단순 서답형으로 간단하게 찍어서 이렇게 테이블 1, 뭐 테이블 2,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의 개념으로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길게도 나오죠. 이건 이제 옵션 쓰는 방법이었어요. 옵션을 어떻게 쓰는가, 뭐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가지고 옵션 A를 적용했을 때, 뭐 B를 적용했을 때 2개월 사전 분류에 대한 기본 내용. 이것도 2개월 사전 분류도 이번에도 나왔죠. 2018년도에도 나왔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선생님들이 그래, 쉽게 내자 하면 또 낼만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300번대 문제. 여러분 실제로요, 시험 문제 보다 보면은 그 잘 나오는 영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잘 나오는 데가 300번대예요. 300번대 정말 잘 나와요. 300번대 연습 좀 많이 되어 있으면 좋고요. 물론 저도 이제 감안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만 300번대 잘 나오고, 그 다음에 공학 쪽 있죠. 공학 이쪽은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선생님들도 지금 전공 배경이 공학이 아니라 문과잖아요. 문과니까 이과적 개념으로 접근하지는 않아요. 잘 이과적 막 건드리진 않아. 그러니까 문과적인 부분으로 많이 움직여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의 또 분류기호랑 구율기호 만들어내는 방법, 해설은 나중에 다 해드립니다. 자, 이걸 어떻게 풀까를 고민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객관식 시절에도 역시 이것도 옵션이잖아요. 옵션도 적용하니까 임의규정 적용하는 방법, 그런 것도 물어봤었죠. 계속 옵션 적용도 꽤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문학에서 어떻게 적용하는가, 또 간단하게 어떻게 풀 수 있는지 물어보는 방법 나왔었고, 그 다음에 전기도 좀 나오죠. 전기 어떻게 분류하는가. 이게 이제 이 전기 분류도 일종의 옵션, 그 임의 규정 영역에 이제 들어가요. KDC도 전기 분류할 때 전기 분류가 좀 나왔었고, 원래 전기 분류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제가 요즘 수업 때 말씀드렸지만 주제 뒤에다 전기 요소를 붙이는 방법, 전기에다가 주제를 붙이는 방법, 그 다음에 주제를 붙일 수 없는 전기는 지역으로 분류하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거든요. 근데 KDC를 잘 해놓으면 뭐가 유리하냐면 DDC가 좀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제 수업 진행은 KDC 진행 후에 DDC를 할 거예요. KDC랑 비슷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KDC는 DDC에서 방법론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점점 KDC가 DDC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심지어 2개월 사전 분류도 그렇게 됐죠. 물론 요즘에 뭐 2개월 사전이랄 게 별게 있겠습니까? 뭐 다 다음 사전, 네이버 사전 쓰니까 그렇긴 하지만요. 아무튼 자, 그래서 여기도 또 주관식으로 한번 나왔었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의 다양한 전통 치료법, 중국 조선족의 사회적 지위, 뭐 이런 것도 해가지고 왕창 보조표들, 샘플들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류 공부를 하실 때 그 많은 부담감을 가지는 부분이 어디냐면 암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요즘에 암기 영역을 많이 낮춰주고 있어요. 특히 본표나 이런 거 있죠. 본표 암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낮춰줍니다. 그래가지고 다 보여주세요. 이렇게 보여주고, 여기 어떤 거 있는데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쓸 줄 아니, 뭐 이런 거 있죠. 그 정도 수준으로 보여주시는데,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암기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암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뭐 중간중간에 이제 재미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 암기에 대한 건 이제 암기가 되어 있으면 좀 더 빠르게 문제를 풀 수는 있어요. 빠른 문제풀이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상세하게 분류하고자 할 때 분류기호와 도소기호를 순서대로 쓰고, 이제 이런 거 나오죠. 종합 문제죠. 분류하고 저자기호표도 만들어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요 분류 지시를 가지고 만든 다음에 저자기호표, 커터센본 가지고 또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2018년도 나왔던 문제예요. 2018년도 나왔던 건데, 이것도 이렇게 표를 다 주고 분류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그다음에 KDC도 보면은 KDC는 DDC에 비해서 좀 더 디테일합니다. 좀 더 디테일함이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이런 문제들 보면은 KDC 4판 특징 가운데 하나, 이건 옛날 4판 시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DDC 28판에 비해서 분류항목을 한국 위주로 편찬하는 것인데 착판 총류에서 찾아서 예시와 같이 세 가지만 써라. 뭐 한국의 일반 학회 뭐 이런 것들. 이건 조기성 문제예요. 조기성으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로 나왔던 거고요. 이제 아직 안 배운 사람들이야 이 어떤 영역인지를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한 분위기긴 하지만 어렵진 않은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는 KDC는 좀 외운 거를 물어보죠. 옛날 문제는 그래요. KDC는 옛날 문제는 좀 외운 걸 물어보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극강의 문제죠. 극강이라 할까요? 극악이라 할까요? 너무 심해. 이거 너무 심해. 네, 좀 그런 문제예요, 이거. 야, 이거 좀 심한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주제어랑 같은 성격끼리 묶어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까지 보고 분류 경험이 있는 사람들한테 유리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근데 요목 정도는 볼 줄 알아야 돼. 예, 그런 거죠. 아마, 예. 제가 이거 실강에서 보여드렸을 때 진짜 다들 한숨 쉬었어요. 뭐 이거 어떻게 풀라고. 자, 언제 문제? 2006년. 요즘에 이렇게 나오면 좀 심한 문제였죠. 옛날 거예요. 그러니까 2009년 이전 문제들이 이런 게 있어요. 계속 나온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2008년도 기출. 요것도, 자, 전기분류죠? 네, 전기분류. 이 전기분류들은 계속 건드려질 겁니다. 이건 공무원에서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재밌었던 게, 이게 2008년도 기출이잖아요. 제가 요걸 기초로 해서 이제 공무원 시험 문제도 만들어 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나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자주 뽑혀 나오는 문제도 어때요? 자주 뽑혀 나오는 문제도 똑같이 또 활용되는 거예요. 이거 또 나올 거예요. 비슷하게 또 나온 적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09년도 뭐 여기서도 이제 다 보여주고 골라라. 다 보면 임의 규정을 적용해서 만드는 문제.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요런 영의를 쓰는 문제. 요거는 좀 난이도 한참 높은 거거든요. 이제 끝판 가서 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언급되어서 나온 거예요. 객관식 시대니까 조금 괜찮았을 거고, 요것도 객관식 문제였죠. 그쵸? 그러니까 임의규정 적용했을 때 어떠한 게 가능한가? 예, 그런 거예요. 하나의 주제에 여러 가지 분류기호가 얼마나 가능할까?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그런 식의 문제였고요. 자, 분류기호가 옳지 않은 거, 또 분류해놓고 봐라. 또, 이거 어디 갔나? 예. 다음에 조기표를 적용하고 있는 강목을 3개 분류. 이건 조기성을 암기해야 돼요. 이거 암기 안 해놓으면 못 푸는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암기 안 해야 되나? 할 필요 없나 보다. 여기 넘어가고 있다가 이런 거 덜컥거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국어구분표와 조기성을 가지고 있는 강목을 쓰라고 하는 거잖아요. 국어구분표와 조기성을 가지고 있는 강목. 그래서 이거는 구조에 익숙해 있으면 암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금방 파악할 수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 위주로 일단 먼저 보셔도 됩니다. 자, 2015년 기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6판의 주제를 취급하는 기본 방침과 뭐 일반 분류 규정이 거의 동일시하게 적용되고 있고, 뭐 6부 분류교를 쓰고 해당 적용 영향과 인과관계를 각각 써라, 뭐 이런 말 신나게 하고 있는데, 이게 결론은 뭐냐면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지금 뭘 안 보여주고 뭐에 따라 뭘 가지고 분류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냐면 분류 규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류의 일반 규정,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외워야죠? 오늘 하는 거, 이번 시간에 이제 곧 하게 될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분류 규정.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규정에 맞춰서 분류하시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경우엔 이거 어디다 분류해야 돼? 외웠니?가 아니라 이런 분류는 이거 어디다 분류해야 돼? 이게 점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규정에 대한 부분도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KDC, DDC 이제 섞어서 나오는 문제 있었어요. 쟤는 옛날에는 제가 이제 임용 강의를 2003년, 2004년 그때쯤 했었을 때보다 보통은 그때 했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때 이제 저도 많이 못했었대죠. 힘들 때였어요. 근데 그때가 보통 어떻게 이제 강의를 했었냐면 사소교사들이 학교 도서관에서 실제로 쓰는 분류표는 KDC잖아요, 그죠? KDC니까
KDC 분류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학생들도 실제로 KDC 위주로 했었어요. 근데 2007년 이때 뭐가 등장하기 시작했냐면 DDC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DDC가 들어오는 게 당연시 됐어요. 그래서 DDC는 최소한 아주 심한은 아니더라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KDC는 좀 능숙하게 했으면 좋은 정도의 수준으로 뭔가 문제가 나오고 있는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남아메리카 지리랑 KDC로 했을 때, DDC로 했을 때, 물론 이건 지금 다 조기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교파 이런 거는 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외우지 않으면 안 되게끔 문제가 나온 겁니다. 옛날엔 그랬는데요. 자, 지금도 우리도 가끔 보다 보면은 어느 선까지 외워야 될까요? 뭐 불안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이거 진짜 지금 나올 수도 있는 스타일의 유형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정도의 암기는 가이드를 해드릴 겁니다. 우리 얘기했죠. 다 제시되어 있는데 뭐 안 외워도 되지 이랬다가 딱 하나 내가 안 외운 게 제시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서 만에 하나를 위해서라도 좀 어느 정도는 가볍게라도 암기해 나가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좀 제가 설명드릴 때 꽤 길게 할 거예요. 아마 이 교육 과정에 대한 문제가 좀 피곤합니다. 이게 교육 과정에 대한 게 좀 피곤해요. 그러니까 수학 교육과 수학 교육 과정의 분류 방법이 좀 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 제가 이제 정리해 놓은 거를 한 번 더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분류기호를 쓰고 별법을 적용한 이유를 서술하고, 분류기호를 쓰고 별법을 적용한 이유를 서술을 하고, 한글순 도서기호법을 적용할 때 도서기호를 써라. 또 역시 분류기호 쓰고 그 다음에 도서기호까지 적용. 그쵸? 아까도 나왔었던 스타일이죠. 자, 이건 몇 년도 건가요? 2015년도 거. 그러니까 점점 뒤로 2015년 최근 연도로 오면 올수록 점차 종합적으로 물어보고 있고요. 또 작성 방법을 갖다 쓰라고도 나와요. 이거 재밌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책이 있다. 이런 책이 있다. 이거를 분류 규정에 의거해서, 분류 규정 문제 계속 나오잖아요. 분류 규정에 의거해서 구별해서 써라. 가나에 해당하는 분류기호를 순서대로 써라. 뭐 이런 거 있잖아. 분류했어. 왜 이렇게 한 거야? 물어보라는 거죠. 분류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했니? 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들은요, 이게. 그리고 여기에 지문 중에는 함정도 있어요. 어디다 해야 되는가 이런 거 있죠. 이거 함정도 들어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분류 규정에 근거해서 분류표를 판단하는 문제. 아직까지는 DDC는 안 건드렸어요. 근데 DDC 분류 규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진짜 그렇습니다. 왜냐면 공문에 등장했어요, 이미. 이거 주관식으로 말하면 틀릴 사람 절반은 나오겠다 싶은 문제도 있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그거 다 짚어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그런 부분들이 주관식화 되었을 때 상당히, 이게 이제 그런 케이스거든요. 되게 난이도 높아집니다.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2018년도에도 이계고사전 분류가, 앞에서는 이계고사전 분류가 뭐로 나왔었죠? DDC로 나왔었던 거 문제 기억나시나요? 이제 KDC로 나오고 있죠? KDC로 이계고사전 분류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분류된다. 그래서 또 별법 적용 분류기호 각각 쓰고, 이계고사전 분류에 대한 표준 방법과 별법을 비교해서 서술해라. 뭐는 어떻게 쓰지만 뭐는 어떻게 쓴다. 이런 식의 이제 비교 서술까지도 가게끔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뭐가 없죠. 네. 본표 규정 이거 안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뭐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규정에 대한 암기. 어떤 경우에 어떻게 분류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 사용법에 대한 판단. 이런 건 기본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요렇게 되면은 끝납니다. 요렇게까지 해서 기출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기출 문제 있었는데, 종합하면 일단은 전반부의 비중보다는 후반부 비중이 높아요. 실습 위주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강의는 좀 빨리 진행을 할 거고요. 빨리 진행을 해서, 이건 외워야 되고, 요거는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고, 정리를 좀 해드릴 거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 가면서 실습이 들어갈 텐데, 이제 실습과 이것에 대한 분류 규정에 적용을 한번 해보고, 이제 이렇게 해서 조합을 하면 어떻게 결과가 나오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설명들을 같이 병행하면서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문제들은 이제 후반부에 지금 이제 OT 하면서 이렇게 풀자, 이런 식으로 공부하자 말씀드렸고, 조급하지 말자 말씀드렸고요. 이 내용들이 진행이 되면서 뒤에 가서 뭘 하게 될까요?
뒤에 가면 이건 이제 풀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배웠던 지식과 함께 아 이런 거였지라고 해봐야 되는 거죠. 해도 어렵다면 될 때까지 하면 돼요. 그래서 저도 뭐 선생님들 책에 있는 분류 문제들 가지고 와서 또 한번 같이 본표 보면서 설명드릴 게 있으면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 분류 강의를 좀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물론 목록도 마찬가지긴 하긴 목록 진행은 이제 거의 비슷하게 될 텐데요. 분류부는 판단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판단력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많은 연습을 같이 진행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분류랑 같이 해서 이런 수업 들으면서 분류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고 나서 이제 막상 문제 부딪혔을 때 아 이건 이렇게 하란 얘기인가? 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